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 박창화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항상 상대방에게 고마움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배려가 상대방에게는 무례나 침해로 느껴질 수도 있죠.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선의의 실수를 하거나 아예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 등록된 장애 인구는 약 265만 명, 우리 주변 이웃이자 친구, 동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다는 말 뒤에 숨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분 동안 여러분의 그 망설임을 확신으로, 어색함을 존중으로 바꿔드릴게요. 장애 에티켓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훨씬 더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시민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에티켓을 배우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통용되는 3가지 황금 원칙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첫째, 사람 우선 언어입니다. 장애인이라는 말 대신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휠체어 타는 애가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이고 청각장애인보다는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존중이 담긴 표현입니다. 왜일까요?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장애로 규정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가 가진 수많은 특성 중 하나가 장애일 뿐 그 이전에 한 명의 독립적인 사람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인식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 영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먼저 묻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행동부터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무작정 팔짱을 끼거나 휠체어를 미는 행동은 당사자를 매우 놀라게 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먼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완벽한 에티켓입니다. 도움의 주도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섣부른 추측 금지입니다. 장애 유형이 같다고 해서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전혀 걷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인 것도 아닙니다. 이럴 것이다 라는 나의 편견과 추측을 내려놓고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3가지 대원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별 에티켓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만나는 경우죠.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첫째, 휠체어나 목발, 흰 지팡이 등은 그 사람의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해주세요. 동의 없이 휠체어를 만지거나 미는 행동, 휠체어에 기대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상대방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대화할 때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잠시 자세를 낮추거나 의자에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려다보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니까요. 그리고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출입구나 통로를 막고 있지 않은지 주변을 살피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휠체어 이용자가 먼저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는 회전 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장애물이 없는 사회, 베리어 프리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길에서 흰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안내견과 함께 걷는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면 조용히 다가가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자신을 먼저 밝히며 말을 걸어주세요. 갑자기 팔을 붙잡으면 매우 놀랄 수 있습니다. 길을 안내해야 할 때는 상대방이 나의 팔꿈치나 어깨를 잡게 하고 제가 반보 앞에서 걷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쪽 저쪽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지금 11시 방향으로 10m 정도 직진하면 돼요. 잠시 후에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길이 나와요. 3칸짜리 계단이 앞에 있어요. 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바로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입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귀엽다고 만지거나 부르거나 먹을 것을 주는 행동은 안내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을 만났을 때는 아는 척하지 않기, 이것이 최고의 에티켓입니다. 물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과 소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정보입니다. 먼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등 시선을 끌어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조명이 밝은 곳에서 입을 가리지 않고 입모양이 잘 보이도록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속도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모양을 과장해서 말하면 오히려 읽기 더 어렵습니다. 만약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글을 써서 보여주거나 간단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통하려는 의지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은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 등을 포함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이분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알기 쉬운 언어와 기다림입니다. 어리다고 생각해서 반말을 하거나 아이 대하듯 말하는 것은 큰 실례입니다. 나이에 맞는 존댓말을 사용하되 문장은 짧고 명확하게 어려운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해주세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묻기보다는 하나씩 질문하고 답변을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등 우리가 보기에 독특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제지하기보다는 잠시 기다려주거나 주변에 있는 보호자에게 조용히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제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눈에 보이는 장애에 대한 에티켓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장애입니다. 신장, 심장 등의 문제로 쉽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 혹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꾀병이나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아파 보이지 않는데요? 멀쩡해 보이는데 왜 그래요? 라는 말은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누군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있는 그대로 믿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하철에 교통 약자석이 비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한 에티켓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장애 에티켓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내가 가진 익숙함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방법을 물어보는 것. 그 작은 용기가 우리 사회를 훨씬 더 따뜻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하려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을 만난다면 외면하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먼저 다가가 물어봐 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벽을 허무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